위트 있어 진행자의 매력 많아 꽃중년 사기캐 MC 조현민입니다. 노래 잘해 댄스 잘해 애교 많아 끼쟁이 사기캐 신인선입니다. 의사 기억 속의 케이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길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이시훈입니다. 아하! 이 시간의 훈남 이시훈. 우! 내분비내과 네.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그렇죠. 내분비내과는 주로 호르몬,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을 주로 다루는 이제 내과 분야고요. 주로 뭐 당뇨병, 갑상선, 뭐 골다공증, 고지혈증, 그 외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말 그대로 의사 기억 속의 케이스니까 오늘은 어떤 케이스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 내분비 질환 중에 당뇨병 케이스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케이스는 2000년도 초반 우리 교수님이 내과 전공이 2년 차 때 처음 만난 환자입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것도 같이 있었고 네. 당뇨 진단받고 한 10년 정도 되셨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치료를 잘 못하셨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나빠져갖고 입원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2년 차면은 꽤 오래전인가요? 선생님 지금 몇 년 차시죠? 아주 젊을 때죠. 아주 젊을 때. 네. 몇 년 전이라고 공개는 딱히 안 하시네요. 케이스의 환자는요 존재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오. 맞죠? 네, 면회 오신 분들이 다들 한덩치 하시면서 겁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있잖아요. 이제 검은 옷 딱 입고 이렇게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묻고 고마무라.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쪽 세계에서 좀 뭐 살아남으려고 했는지 일부러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면서 살을 일부러 찌우고 뭐 그랬다는 얘기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근데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고혈압 이게 항상 붙어 다니더라고요, 선생님. 맞습니다. 당뇨병 치료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는 게 당뇨병 관련된 합병증인데요.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동반돼 있는 고혈압, 네. 고지혈증, 그 외 여러 가지 또 진행된 합병증 등을 같이 종합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환자는 그 관리를 잘 못해서 합병증이 아주 진행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 환자 그 합병증이 어떤 시기였냐면요. 뭐 눈, 다리, 뭐 신장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연계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분께서 이런 합병증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무서워했던 합병증이 있었습니다. 성기능 장애, 그것을 굉장히 무서워했답니다. 내가 지금 30대잖아요. 안 돼. 더 가지 마. 알았어요. 너 브레이크! 당뇨병이 오래 진행되면 여러 가지 혈관 질환에 문제가 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 건강의 척도가 특히 남성 같은 경우 성기능을 볼 수가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한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거 말고도 합병증, 당뇨로 올 수 있는 게 어떤 거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은 이제 혈관 합병증이 많은데 주로 미세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 망막병증, 뭐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고 하고 있고 눈. 또 뭐 콩팥, 신장병증 뭐 이게 진행되면은 뭐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고 벌써 뻐근해. 그리고 또 신경병증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네. 주로는 감각신경에 이상이 와서 뭐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거나 아주 불편해하시고요. 네. 그 외 또 큰 혈관 합병증은 심내혈관, 심장으로 가는 혈관 아니면 뇌로 가는 혈관, 뭐 뇌졸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또 말초혈관 그 합병증이 와서 하질 같은데 궤양이 생기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오고요. 맞아, 당뇨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자율신경계 병증이 와서 뭐 혈압이 갑자기 조절이 안 된다든지 위장병증이 와서 갑자기 막 복통이 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온몸에 다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병이죠. 온몸에 다 온 이분. 네가 가라 하와이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제가 전공이어가지고 네. 추적 관찰할 기회는 없었는데요. 이후에 뭐 신장 투석을 시작했다고 들었고요. 몰라보게 살이 빠졌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교수님께서 이번 케이스를 설명해 주시면서 꼭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말씀이시죠? 당뇨 초기에는 사실 별로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뭐 증상도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고 그래서 치료 안 한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또 너무 요즘에 당뇨 관련해서 뭐 다리를 절단한다든지 뭐 시력을 잃게 된다든지 너무 겁을 많이 줘가지고 막 우울하고 막 위축되고 뭐 이래서 또 치료를 안 하신 분들도 있어서 둘 다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뇨가 진단되더라도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가지고 초기부터 당뇨병 치료를 열심히 하면은 꾸준히 관리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치료를 열심히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병 진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멘트 어땠습니까, 선생님? 좋은 것 같은데. 자,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같은 병원 비만 대사 수술 담당 교수님과의 협진으로 만나게 된 환자인데요. 20대 중반의 이 여성은요, 체질량 지수죠.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으로 위소매 절제술을 앞두고 우리 이시훈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환자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까지 아주 심한 상태였는데 혈당 관리가 잘 안 돼서 저를 찾아왔고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일단 수술하기가 어려운데 마취과 선생님이 수술을 잘 안 해주세요.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는 위마비, 심혈관계 부작용, 그렇구나. 그리고 수술 후 감염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서 혈당 관리가 잘 되면은 그때 수술해주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 등 몇 가지를 사용해 봤다고 하십니다. 먹는 약으로 조절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쓰게 됐는데 보통 인슐린을 뭐 30, 40, 한 50까지 쓰는 경우도 꽤 있는데 이분은 특이하게 한 100단위 이상 쓰고 겨우 혈당이 조절이 돼서 뭐 수술했던 기억이 나네요. 위소매 절제술도 잘 끝나셨나요?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 몰라보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당뇨가 아니고 건강하신 다른 분들도 겪어야 되는 요요 없이 지금도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답니다. 요요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데 이분만 그렇죠. 피해갔다 이거지. 위소매 절제술을 통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후에 약을 점점 줄이면서 약을 끊고도 혈당 조절,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다 좋아져가지고 이거는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뇨병이 완치가 되는 병이었나요? 저희 많이 듣는 질문인데 당뇨병 완치가 가능한가요? 또 인슐린 쓰면 끊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이 아주 그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명확한 경우, 아주 고도 비만 때문에 온 경우는 그 원인을 제거해주면 그 당뇨병 약을 쓰지 않고도 뭐 혈당이 관리가 잘 된다든지, 그럼 저희가 이제 완치됐다고 우리 판정하고 있고 요즘에는 그런 경우를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당뇨가 계속 이제 합병증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환자랑 교수님이랑 꽤 오래 보겠네요. 예, 저희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 전공의 할 때 교수님들이 내분비내과 이제 의사 생활하면은 환자하고 같이 늙어간다, 같이 나이 먹는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2008년도에 제가 있는 병원에 처음 이제 교수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왔던 환자가 있어요. 근데 저하고 나이도 같고요. 지금까지도 잘 조절하고 있고 합병증 없이 뭐 잘 되고 있어서 이제 환자하고 같이 이제 나이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평생을 같이 보니까 뭐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보다도 당뇨병에 대한 그 치료 이런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효과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그리고 약들도 그렇지만 요즘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첨단 기기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인슐린 펌프라든지 혈당을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모니터하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어서 당뇨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우리가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기다리세요. 개발이 됐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들어오냐. 근데 의료 시장이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약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 그래서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한국 시장이 꽤 크고 좋은데 한국에는 이제 제대로 된 약값을 못 받으니까 한국은 그러면 포기. 결국 뭐 환자분들이 정말 가장 좋은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박탈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을 좀 적게 하면서도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좀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약도 중요하고 좋은 뭐 치료법 다 중요한데 당뇨병 대표적인 생활 습관병이거든요. 성인병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생활 습관 교정, 뭐 운동이라든지 식이 조절, 개개인의 노력도 아주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안 걸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기캐, 의사 기억 속의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궁금합니다. 예, 이런 자리에 오니까 되게 재밌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병원에서 하루에 환자 한 4, 50명씩 보는데 외국 친구들이 그 얘기 들으면 안 믿어요. 절대 그게 어떻게 그러냐. 근데 실제로 저희 외국 학생들이 저희한테 이제 참관을 오면은 그 보고는 정말 좀 기적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자분들하고 계속 오래 만나다 보니까 정말 조그만 불편한 것들 다 얘기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어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시간적 여유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럴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아쉬운 대로 이런 자리에서라도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하세요. 요거 진짜 얘기 같아요. 우리 이 교수님의 맞아요. 진짜 뭐 의료계를 대하는 뭐 의료계를 생각하는 진짜 얘기 같으니까 그것도 진짜 좋은 정보였던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새로운 선생님의 새로운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시훈남. 이희훈남.